분이 저에게 책이 더 좋냐 아니면 북클럽 하는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북클럽이 먼저냐 책이 먼저냐 하면 저도 처음 시작은 책을 혼자 읽는 거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책을 보시지 않는 분들은 솔직히 지금 제 영상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먼저 읽고 좋아해야지 북클럽도 올 수 있고, 아무리 북클럽이 좋대 해도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마 와서도 몇 번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미 나는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읽어도 뭔가 내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책 진짜 많이 읽어요. 근데 난 내가 원하는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나고 맨날 난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더 북클럽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해보면 내가 이 책으로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이건 뭔가 대화를 해봐야 돼요. 생각만 한다고 좀 뭔가가 정리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글로 써보던가 아니면 누군가 얘기를 해보면서 내가 이 책을 통해 원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었던 걸 수도 있겠네 하면은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목표가 아닌 그냥 뭔가 이래야 될 것 같은 목표를 갖는다거나 뭔가 그러면 항상 나는 읽고 나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알 수 있는 곳이 북클럽인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나를 잘 안다고는 생각하지만 매번 다른 저를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화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정리가 되고 사람들과의 그 이야기와 커넥션 안에서 진짜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목표하는 거, 이 책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도 결국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나누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내 미래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도 변화시키고요. 기왕이면 나랑 마음이 잘 맞고 나랑 추구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 나는 나다운 삶을 원해, 난 나다운 성장을 원해, 이런 분들과 아니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과 진정한 응원을 주고받고 하면서 나도 모르고 있었던 포텐이 팍팍 터질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곳이 북클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북클럽에 온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특징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4가지를 골라봤는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다른 의견에도 받아들이는 자세? 저는 근데 이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부족한 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정보가 내 손안으로 알고리즘에 의해 내가 보는 것만 계속 그 부류의 정보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굉장히 배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싸우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해요. 점점 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고선 계속 이런 온라인으로 나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새도 없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북클럽에 오시면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양성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나라는 사람은 한 명인데 이 책의 스토리에 다른 시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북클럽이라고 생각하면 곱하기 한 20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이런 어떠한 문제를 하나를 내면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이런 것들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러면 내 시야가 되게 많이 트여요.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다른 의견들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옵션과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걸로 이게 확 트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북클럽의 장점이 거기에서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내 밥 먹여주냐? 이러면은 저는 개인적인 삶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도 그렇고 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싸우는 경우가 이제 나랑 맞지 않으면 그게 싸우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 당신은 나랑 다르지만 존중해. 이런 사고랑 이런 연습들이 많이 되게 되면, 북클럽에서 그런 걸 많이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때나 많이 너그러워져요. 이거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제 배우자,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그렇고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사실 나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 약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래, 그분들은 그런 의미로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 거야. 제 삶을 되게 평온하게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이건 돈 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나 너무 예쁜 코트 사고 싶어. 그러면 코트 돈 주고 사면 되죠. 근데 내가 나는 내 가족들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코트 사주는 것처럼 뭔가 즉각적으로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북클럽에서 다양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게 가능하게 되고 내 주위 사람들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서로가 배움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요즘 뭐 평생 교육 시대, 평생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공부할 때만 공부하고 공부도 때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때가 지나면 공부할 기회도 없고 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북클럽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말은 아니야, 나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지금이 너희들이 학생기인 거는 맞는데 그때만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아니야. 평생을 통틀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저도 지금 제 나이에서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저에게 더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느끼거든요. 북클럽을 하다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얻는 배움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거를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나보다 더 많이 앞서간 사람들한테서 얻고 싶어 하고. 근데 저는 우리는 어쩌면 그게 조금 더 밸런스가 맞을 수 있는 게, 책이라는 거를 읽는 것 자체가 이 책을 쓴 저자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잖아요. 저도 지금 막 가끔씩 글을 쓰는데 저 작가는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써내고 또 그 책을 많이 써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가다 하는 거는 정말 많은 걸 이룬 사람이고 엄청난 내공을 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 유명한 분의 이야기를 듣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은 걸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당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내가 해석한 거랑 또 조금 다른데 그런 게 있다니. 인데요, 이 내용을 되게 맞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북클럽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저한테 딱 맞는 정보를 얻어요. 이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북클럽을 한 이후로부터는 따로 제가 어떤 유명인의 강의를 듣는다거나 뭔가 그분들의 경험담을 듣는 거는 저는 그냥 책으로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책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거를 좋아하고, 그 배움이 가치 있다고 보는 분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을 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세 번째,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새로운 것과 다양성에 되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 특히 뭐 우리 북클럽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하면은 진심으로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껴요. 안 되면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가 많아도 내가 삶을 살고 싶은 무언가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되게 표면적인 응원들만 할 수 있는데 뭔가 사람이 진심으로 알아.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구나 아니구나라는 거를. 근데 북클럽에서 같이 뭔가를 얘기하다 보면 나 진심으로 응원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북클럽에서 뭔가를 같이 나누고 제가 이제 발제를 하고 그러지만 이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저한테 뭔가 당신답게 살아도 됩니다라고 응원을 해주는 뭔가 메시지를 느끼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이모셔널 서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응원을 해줄 사람이 있다. 나는 이런 든든한 마음의 지원군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큰 힘을 얻고 아무리 힘들어도 엎어져도 또 하소연도 가끔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대화가 많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현대 사회가 대화가 부족해지고 뭔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북클럽으로 책을 빌미로 만든 분들에게 서로 마음을 열고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북클럽이 그런 면에서 나의 감정적으로 되게 단단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priceless,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는 특징을 또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 이것도 제가 앞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응원을 받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소속감을 필요로 해요. 내가 어떤 회사 다녀요. 나 어떤 학교 다녀요. 나 어떤 지역에 살아요. 나 어떤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 것도 소속감이지만 내가 마음을 정말 나누는 소속감이 필요하거든요. 진정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 이런 친구들도 있고 내가 이런 무리가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내 속마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하다 돌아오고 뭔가 다 얘기 못한 것 같고 이런 찜찜함을 갖고 온다면 그곳은 나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소속감인 거예요. 내가 진짜 소속감이라는 건 내가 나의 그대로를 보일 수 있고 나의 부끄러운 점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잘한 건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진정한 소속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북클럽이 굉장히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너무 가까운 친구는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친구는 나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은 거를 알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 왜 이래? 얘 너 왜 이렇게 진지 모드야? 이럴 수도 있는데 뭔가 책으로 북클럽으로 만난 분들한테는 진지 모드를 굉장히 환영합니다. 철학적인 얘기 아니면은 그냥 순수히 나에 대한 이야기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 저런 의견을 갖고 있구나로 받아주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책도 더 많이 보시고 또 북클럽도 많이 하시고 또 정말 친한 친구들과 책도 많이 같이 나눠서 야 우리 오늘 만날 때 책 하나 골라서 우리 한번 다 읽고 만나자 이런 캐주얼한 북클럽이라도 좋으니까 책을 통해서 더 많이 대화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